장원재의 엑스레이입니다. 한일 양국 간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협정이 타결이 됐습니다. 여론은 그렇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양보한 게 아니냐, 불가역적이라는 표현, 해석을 둘러싸고 과연 정확한 의미는 뭐냐, 소녀상 철거와 관련된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 논란이 분분합니다. 일본 쪽 네티즌의 반응, 제 친구가 알려온 바에 따르면 역시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글이 많다고 합니다. 아베 수상이 너무 양보를 한 게 아니냐, 한국 측의 대응을, 이런 그 감정적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논의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일본의 식민 지배가 매우 잘못된 일이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 지배가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위안부 협상, 저는 나름대로 양국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냉정히 말하면 양국의 지도자가 위안부 협상을 타결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워낙 감정적 정서적으로 얽혀있는 매듭이 너무나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분들을 이론과 논리로서 설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났다. 자,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명합니다. 누가 누군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협상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응어리까지 다 풀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응어리를 다 풀 수 있는 협상이라는 게 과연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짐작합니다. 아마도 양국의 지도자들을, 그리고 양국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낸 것은 미국이었을 것이다. 미국이 한일 양국의 외교가 이런 식으로 냉랭해지는 것은 동북아 균형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그러니 어떤 모종의 강제력을 한일 양국에 다 행사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짐작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양국이 이렇게 빨리 만나서 이렇게 빨리 나름대로 합의문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관해서는 후속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취재 결과를 베나TV에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일 협상의 가장 큰 문제점, 우리 쪽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자면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협상하기 전에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협상이 끝나니까 이건 잘했네, 이건 잘못했네, 그리고 시비를 겁니다. 가서 다시 협상하라고 합니다. 협상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안 됩니다. 왜? 협상을 하고 나면 또 이런 점이 미흡하다, 저런 점이 잘못했다, 다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끝없이 되풀이되고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 가운데 일부는 영원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분들은 섹스 슬레이브, 성노예 문제, 정신대 문제, 자, 명칭은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돼서 한일 양국의 친선 관계가 회복되고 양국이 긴밀한 협조를 하기를 바라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이 문제로 더 이상 생계 유지를 하는 게 하기가 어려워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한일 양국을 이간질해서 점점 사이를 나쁘게 만들고, 그래서 그로부터 나오는 정치적 이익을 향유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기준이 바뀌는 것만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집살이를 한다고 해보죠. 시아버지가 6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6시 반에 일어나도 늦잠 잔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밤새 술 먹고 노름하고 들어와서 11시에 일어납니다. 이 경우에는 며느리가 10시 반에 일어나도 늦잠 잔 게 아닙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협상을 한 사람들에게 왜 이거는 못했느냐?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했어야 합니다.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 당국을 통해서 전달을 하든지 여론을 환기해서 전달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병자호란 생각을 했습니다. 나덕현, 이확 두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죠? 1636년 인조 14년입니다. 청나라 2대 황제 홍타이지의 즉위식에 참석했던 조선의 사신입니다. 홍타이지는 나중에 시호를 청나라 태종으로 받습니다. 태종이죠. 병자호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황제가 직접 조선에까지 군대를 몰고 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이례적인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그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1636년에 청나라 2대 황제 홍타이지의 즉위식이 있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덕현, 이확 두 사람을 사절로 파견했습니다. 장소는 지금의 심양에 있는 청나라의 궁궐이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신들이 삼고구배, 그러니까 무릎 꿇고 3번 절하고 무릎 꿇고 3번 절하고 이 절차를 3번 반복하는 겁니다. 3번 무릎 꿇고 9번 절하는 삼고구배의 예를 행했습니다. 나덕현과 이확 두 사람은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두 사람의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아예 즉위식에 참가할 때부터 조선 왕실로부터 지침을 받은 겁니다. 절하지 마라. 우리는 명나라만을 황제로 인정한다. 청나라는 오랑캐다. 지금 자료 화면으로 저희가 준비한 것이 바로 지금 심양에서 이른바 관광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당시 황제 즉위식의 재현 행사입니다. 청나라 황제는 나덕현, 이확 두 사람을 처벌하는 대신에 용서를 했습니다. 당시 청나라에서는 전 세계 사신이 모인 가운데 청나라 황제를 대놓고 욕보인 이 두 사람과 조선을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게 대세였습니다. 청나라 황제는 이 두 사람을 사형시키는 대신에 단비가죽, 마필, 은량 등의 선물 이런 걸 줘서 귀국을 시키고 국서를 딸려 보냅니다. 이 국서의 내용은 조선의 이런 무례한 태도를 비난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덕현과 이확 두 사람은 이 내용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원본을 폐기하고 내용을 요약한 사본을 만들어서 이것을 귀국 후에 조정에 전달을 합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되죠. 절할 마음이 없었다면 즉위식에는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의를 지키는 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본을 폐기하고 사본을 전달한다. 두 사람이 귀국을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 사신이 모인 자리에서 절하기를 거부한 거, 이거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찬을 받았을까요?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귀양 갔습니다. 귀양 간 이유는 뭐냐? 국서 원본을 폐기하고 사본을 전달한, 말하자면 권한을 남용한 이것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조선의 입장을 단호하게 표명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목숨을 걸고 절을 안 했죠. 돌아온 이 두 사람에게 조선의 조정에 수많은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서를 받은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호통을 쳤어야 한다. 그러지 않은 이상 당신들은 중죄인이다.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을 재판한다고 해보죠. 이럴 경우 권력의 격차는 거의 99대 1 정도 될 겁니다. 판사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 비해서 많은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죠. 그런 재판에서도 감정적으로 속이 시원한, 그리고 이 정도면 모든 사람이 정말 다 납득을 하겠다 싶은 이런 판결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번 한일 협상 자리였겠습니까? 협상은 상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협상장입니다. 병자호란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태종은 조선에 국서를 다시 보냅니다. 조선을 비난하고 정말 전쟁하겠다. 두 왕자를 볼모로 요구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청나라 쪽 기록으로는 이 국서를 전달하고 돌아가던, 그러니까 청나라 지금의 중국 심양으로 귀국하던 사절들을 향해서 조선의 어린아이들이 돌을 던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나라 사신들이 분개한 것은 돌을 던진 어린이들의 행동이 아니고 그런 행동을 사실상 방치한 조선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청나라에 답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한다라는 어떤 뜻도 전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청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12월 말에 압록강을 넘어서 한 달 만에 인조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지금도 한 달 안에 끝나는 전쟁이라면 매우 단기간에 끝난 것이 될 텐데, 하물며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1636년 당시겠습니까? 조선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화친을 주장했던 주화파를, 전쟁, 일전불사를 외쳤던 주전파의 입장에서 비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는 김훈 선생님의 소설 남한산성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거기
조선이 병자호란을 맞아 얼마나 지리멸렬했는가가 문학적으로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김훈의 남한산성에 나오는 많은 대목은 역사적 진실과 합치합니다. 문학적 형상화를 위해 꾸며놓은 인물들, 즉 서민들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들과 그들이 했던 언행은 소설 속에 굉장히 정밀하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조는 항복의 의식을 거행하면서 청태종에게 삼고구배, 그러니까 나덕현과 이화기 사신으로 가서 끝끝내 행하기를 거부했던 이런 예절을 행합니다. 지금의 삼전도, 즉 송파나루 인근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두 왕자가 볼모로 가죠. 이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일방적인 재판에서도 100대 0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일본을 점령한 상태에서 행했던 도쿄 전범 재판도 7명을 사형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 정도 선에서만 책임을 묻겠다라고 국제사회가 합의를 한 거죠. 오늘 드린 말씀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최근에 일본에서는 A급 전범에 대해서 A급 전범 재판 자체를 부정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아마 미국은 일본 일각에서 진지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해 했을 겁니다. 그 얘기에 관해서는 제가 엑스레이 다음 회에서 좀 더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이번에 위안부 협상, 섹스 슬레이브, 성노예 협상에 관해서 일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2차 대전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전쟁, 명분 있는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시운이 닿지 않아 패전한 것일 뿐이지 무슨 이게 전범에 해당되는 문제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시각으로 섹스 슬레이브,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문제를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한일 양국이 주어진 여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노예 및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합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한 협상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게 그래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박수를 보내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협상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저렇게 기준을 자꾸 바꾸고 협상 끝난 다음에 말에 깃을 다는 것은 그렇게 정당하고 바람직한 태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협상을 두고 어쩌면 협상 타결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 혹시나 마음속에는 이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서 본인들의 생계도 이 문제로부터 해결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일 양국이 영원히 불협화음을 내면서 거기서 생기는
어떤 정치적 갈등, 이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폴리티컬 캐피탈로 삼으려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네. 이런 의문이 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훈 선생의 문장으로 이번 회 마무리하겠습니다. 문무가 있다. 무는 이상을 꿈꾸고 무는 현실을 확인한다.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100% 내 입장만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이미 협상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협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힘이 약할 때 상대의 요구를 100% 들어줄 수도 있다. 그런 치욕을 우리가 감내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혹시 아니겠죠? 아무튼 다시 한번 이번 협상 전체적으로 보아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